안녕하세요. 호두알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고혈압입니다. 지대에서 정말 흔하게 듣는 말이잖아요. 네, 그쵸.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또 왜 그렇게들 위험하다고 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맹이만 쏙쏙 뽑아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처럼요. 뚜렷한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서 더 무섭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고혈압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혈압이 높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어디서부터 높다고 하는 건지 정상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혈압이란 건요. 심장이 이제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으로 보낼 때 혈관벽이 받는 압력을 말합니다. 아, 압력이요? 네, 심장이 이렇게 꽉 짤 때, 수축할 때의 압력인 수축기 혈압하고요. 또 심장이 잠깐 쉴 때, 이완할 때의 압력인 이완기 혈압. 이 두 가지 숫자로 표현하는데요. 네네. 성인 기준으로 보면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 이럴 때 이제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아, 둘 중 하나만 넘어도요? 네, 맞습니다. 둘 다 넘을 필요는 없고요. 하나만 기준치를 넘어도 고혈압입니다. 참고로 정상 혈압은 보통 120에 80 미만이고요. 140에 90. 아, 명확한 기준이 있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 중에 고혈압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어요. 통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생각보다 증가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만 30세 이상 성인의 약 30%가 고혈압이고요. 30%요? 3명 중 1명 꼴이네요. 네. 그리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보면요. 무려 65% 이상이 고혈압 유병률을 보입니다. 와, 65세 이상은 절반이 훌쩍 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고혈압은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90% 이상은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어요. 그냥 나이, 체중 증가, 가족력, 아니면 좀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 같은 거.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아, 대부분은 딱히 원인이 있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콩팥 질환이나 부신기능 문제, 혹은 수면 무호흡증 같은 특정 원인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2차성 고혈압이고요. 이건 원인을 치료하면 혈압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65세 이상은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니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근데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증상이 없다는 점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흔히 머리가 좀 아프거나 뒷목이 뻐근하면 나 혈압 올랐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실제로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정확해 보셨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고혈압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죠.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을 고혈압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여러 연구를 보면 혈압 수치 자체가 이런 증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나옵니다. 그럼 그냥 우연히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원인일 수도 있죠. 오히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고혈압인 줄도 모르고 지내거나 진단을 받았더라도 나는 괜찮은데? 하면서 관리에 좀 소홀해지기 쉬운 거.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하긴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잘 안 가게 되니까요. 맞아요. 실제로 고혈압 유병자 중에서 자신이 고혈압임을 아는 그 인지율은 약 70% 정도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혈압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은 또 절반 정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아, 70%가 알아도 조절되는 건 3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대략 그렇습니다. 관리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결국 몸 여기저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군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높은 혈압이 혈관을 계속해서 때리는 상태. 이게 이제 장기간 지속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게 전신의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심장, 뇌, 콩팥,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장, 뇌, 콩팥이요. 정말 중요한 장기들이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심장은요, 계속 높은 압력에 맞서서 피를 짜내야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겠죠. 네, 힘들겠네요. 그러면 심장벽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결국에는 펌프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 그러니까 심장이 약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 심부전이요. 네. 또 심장 혈관 자체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그 협심증이라고 하죠.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통증이 생기는 거, 또는 심근경색, 이건 아예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는 거고요. 이런 질환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의 약 60% 정도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60%나요? 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뇌졸중의 가장 강력하고 흔한 위험 요인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또는 터지는 뇌출혈을 말하는데요. 네. 뇌졸중 발생의 약 90%가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니까요. 정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90%요. 와,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콩팥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려서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시키기도 하고요. 또 눈의 혈관에도 영향을 줘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고 팔다리 혈관이 좁아지는 말초혈관 질환 같은 정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말 전신에 다 문제를 일으키는군요. 네.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은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할 경우에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이상 지나면 발생 위험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고혈압인지 알 수 있는 건가요? 뭐 방법이 있나요? 네, 그게 중요하죠.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보는 것. 이게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 그냥 재보는 수밖에 없군요. 네, 혈압을 잴 때는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좀 기대고 편안히 앉아서 최소 5분 정도는 안정을 취한 뒤에 재는 게 좋습니다. 네, 5분 안정. 그리고 팔은 심장 높이에 맞춰서 위팔 부위에서 측정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병원에서 재는 혈압하고 집에서 재는 혈압 기준치가 약간 달라요. 병원 기준은 140, 90mm이지만 집에서 재는 가정혈압 기준은 135, 85mm입니다. 아, 집에서는 기준이 좀 더 낮군요. 네, 좀 더 편안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또 백의 고혈압이라고 해서 병원만 오면 긴장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집에서 꾸준히 혈압을 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나는 괜찮겠지 하고 고혈압 관리를 미루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네. 특히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꼴이라니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목표 혈압만큼 조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은 본인의 정확한 혈압 수치를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혈압 측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 낮추는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네, 지금까지 호도갈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